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을 하겠다며 벌써부터 야권과 강력하게 대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규정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당분간 국정을 지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게 된 것인데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의 직접 원인이 된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 보류 결정은 헌재의 6인 파행체제의 장기화를 불가피하게 만든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 추천 목집 임명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탄핵을 강행한 건 어느 모로 봐도 지나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어떤 것도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대행 탄핵은 12.3계엄의 충격을 가까스로 추스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27일 한때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심리도 코로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이고 어렵사리 유지해온 국가 신용등급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시종일관 29번의 탄핵을 성사시켰는데요. 이런 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문란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탄핵 놀이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